제6부 거란의 침입, 서희의 외교와 강감찬의 전쟁.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종시대, 고려가 유교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평화롭고 문화적인 시대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93년 고려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란의 침입이었습니다. 거란, 한자로는 요나라라고도 부르는 이 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시작해 만주를 장악하고 중국 북부까지 세력을 뻗친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런 거란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80만 대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숫자일 수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고려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제가 역사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니 두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외교관 서희, 또 한 명은 장군 강감찬.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고려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993년부터 1019년까지 고려와 거란의 3번에 걸친 대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막 993년 제1차 침입과 서희의 담판. 거란, 왜 고려를 침공했나? 먼저 거란이 왜 고려를 침공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거란은 916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이 몽골과 만주의 여러 부족을 통합해 나라를 세웠죠. 거란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926년에는 발해를 멸망시켰고 936년에는 중국 북부의 연운 16주를 차지했습니다. 10세기 후반 거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란의 남쪽에는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는 앞섰지만 군사적으로는 거란보다 약했습니다. 거란은 송나라를 압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동쪽, 그러니까 뒤쪽에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신경 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송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뒤에서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먼저 굴복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993년 10월 거란군의 침입. 993년 10월 거란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지휘관은 소손영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80만 대군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0만에서 20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란군은 순식간에 고려의 북쪽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봉산군, 곽주 등이 함락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전하,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하셔야 합니다. 아니다. 거란과 협상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서희의 등장. 이때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바로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942년생으로 당시 나이가 51세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된 문신이었지만 동시에 전략적 사고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서희가 성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거란군 진영에 가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성종은 놀랐습니다. 그대가 위험하지 않겠는가? 서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성종은 서희를 거란군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서희와 소손영의 담판. 993년 11월 서희는 거란군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거란군의 지휘관 소손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소손영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고려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난 나라다. 고구려의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땅을 침범하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죄다. 또한 너희는 송나라와 교류하면서 우리를 배신했다. 그것이 두 번째 죄다. 지금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개경까지 짓밟겠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의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다. 소손영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류라니? 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습니다. 만약 영토 문제를 따진다면 오히려 거란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해가 멸망한 후 그 땅은 당연히 고구려의 후계자인 우리 고려가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란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손영은 당황했습니다. 서희의 논리가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송나라와 교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란을 배신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송나라와도 친하고 거란과도 친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란과 교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거란 사이에 여진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 거란이 진정으로 고려와 우호 관계를 맺고 싶다면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란과 직접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손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희의 제안은 교묘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침범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으니까요. 담판의 결과, 소손영은 서희와 며칠 동안 협상했습니다.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거란은 군대를 철수한다. 고려는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끊는다. 거란은 압록강 동쪽 여진족이 살던 땅을 고려에게 넘긴다. 고려는 거란에게 조공을 바친다. 표면적으로는 고려가 거란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려가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없이 거란군을 물러가게 했고 압록강 동쪽 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나중에 고려는 강동 6주를 설치했습니다. 서희는 영웅이 되어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막 1010년 제2차 침입, 강조의 정변. 서희의 담판으로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97년 성종이 죽고 그의 아들 목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목종은 아버지 성종만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9년 고려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강조의 정변입니다. 강조는 고려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새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였습니다. 이 소식이 거란에 전해졌습니다. 거란의 황제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고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이것은 명분이다. 거란은 고려를 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조의 정변은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1010년 12월 거란의 재침입. 1010년 12월 거란의 성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거란군은 순식간에 고려의 북쪽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고려군은 곳곳에서 저항했지만 거란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조가 군대를 이끌고 맞섰지만 패배했습니다. 1011년 1월 거란군은 개경에 도달했습니다. 현종은 서둘러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거란군은 개경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궁궐이 불탔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려의 수도가 함락된 것입니다. 거란군의 퇴각. 하지만 거란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급이 끊긴 것입니다. 거란군은 고려 깊숙이 들어왔지만 후방의 보급로가 불안정했습니다. 고려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날씨도 문제였습니다. 1011년 1월 한겨울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거란군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란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거란군은 개경을 버리고 북쪽으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려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거란군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거란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했습니다. 거란은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큰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개경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삼막 1018년 제3차 침입과 귀주 대첩. 거란의 마지막 침공. 1018년 12월 거란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침입이었습니다. 이번에 거란군을 이끈 사람은 소배압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거란군은 약 10만 명 규모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 거란군은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감찬의 등장. 고려군을 지휘한 사람은 강감찬이었습니다. 강감찬은 948년생으로 당시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된 문신이었지만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강감찬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신장이 5척, 약 135cm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략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강감찬은 고려군 20만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흥화진 전투. 1019년 1월, 강감찬은 흥화진이라는 곳에서 거란군과 맞붙었습니다. 강감찬은 기발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강 상류에 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를 기다렸습니다. 거란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강감찬은 둑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거란군 병사들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고려군이 공격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흥화진 전투는 고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의 주력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귀주대첩. 거란군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의 저항은 곳곳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거란군은 지쳐갔습니다. 소배합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거란군은 북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추격하라. 고려군은 거란군을 뒤쫓았습니다. 1019년 2월, 귀주라는 곳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을 포위했습니다. 사방에서 고려군이 공격했습니다. 거란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포위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거란군은 무너졌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란군 10만 중 살아서 돌아간 자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귀주대첩. 이것은 고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강감찬의 개선. 강감찬은 영웅이 되어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종은 친히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강감찬 만세! 고려 만세! 강감찬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막 전쟁의 의미. 거란 이후.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란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고려와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려와 거란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고려는 약 2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서희와 강감찬 두 영웅. 서희와 강감찬.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고려를 구했습니다. 서희는 말로 싸웠습니다. 그는 외교관이었고 담판을 통해 전쟁을 막았습니다. 강감찬은 칼로 싸웠습니다. 그는 장군이었고 전투를 통해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서희는 외교적 지혜로, 강감찬은 전략적 지혜로 승리했습니다. 고려가 거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백성들의 단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건의 유산. 여기서 우리는 왕건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경, 평양을 중시하라. 북쪽을 방어하라. 왕건은 이미 북방의 위협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강동 6주를 확보하고 북쪽 국경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왕건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993년부터 1019년까지 고려와 거란의 3번에 걸친 대결을 살펴봤습니다. 서희의 담판, 강감찬의 귀주대첩. 고려는 지혜와 용기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 내부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벌 귀족들의 권력 다툼, 지방 호족들의 반란. 다음 시간에는 11세기 중반부터 12세기 고려가 겪은 내부 혼란을 다루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고려는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